황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면 렙틴 장성을 의심하다. 이제 가짜 식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 비만이신 분들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살을 빼야 하시는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힘든 부분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그리고 항상 허기가 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가짜 식욕이라고 합니다. 진짜 식욕이라고 하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포만감을 느껴야 됩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음식을 먹었는데도 왜 배가 부르지 않고 배가 고플까? 그래서 자꾸 음식을 먹으려고 할까? 갈구할까? 음식 중독이 생길까?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포만 호르몬 렙틴. 렙틴이 있는데 이 포만 호르몬,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렙틴이 뇌관을 통과하지 못한다. 바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우리 세포 속에 당을 넣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렙틴 저항성도 우리 머릿속에 포만감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렙틴은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공복 상태가 오래됩니다. 그럼 배가 고프다. 그런 신호를 어디서 보내냐면 위에 있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어달라. 식욕 호르몬이죠. 그렐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되면 배가 차죠. 그러면 지방세포에서 포화된 상태가 되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뇌 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만약 그렐린 호르몬이 없다면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게 될 거니까 우리는 기아 상태에 빠지겠죠. 그리고 렙틴 호르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먹고 우리 몸은 더 이상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렐린과 렙틴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체적의 체중 상태를 이루는데 최근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렐린이 점점 더 강폭해지고 힘이 세지고 렙틴은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가고 그리고 기능 저하 상태인 렙틴 저항성 상태가 된다는 거죠. 렙틴 저항성의 이유를 제가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렐린의 주기 파괴. 우리 그렐린하고 렙틴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기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방세포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지방세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렙틴이 많이 나오겠죠.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게 렙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가식, 폭식을 하게 되면 렙틴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인슐린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서 인슐린을 흡사시켰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가? 똑같은 양이죠.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는 렙틴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렙틴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렙틴 저항성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렙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 모든 호르몬들의 어떤 괴롭히고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렙틴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렐린의 주기 파괴, 지방세포의 신호무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이런 것들이 렙틴 저항성의 이유인데 자 보시면 그렐린은 언제 이렇게 분비됩니까? 이게 그렐린입니다. 이렇게 피크가 있는 게 그렐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줄선으로 있는 게 렙틴이죠. 그렐린은 식사 전에 이렇게 많이 분비됩니다. 식사 전에 이렇게 분비가 되죠. 그리고 또 언제 한 번 더 많이 분비되냐면 새벽에 많이 분비됩니다. 자, 식전에 분비되는 건 당연하죠. 식사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밤에 많이 분비되는 거. 그러니까 밤에 깨어있을 때 우리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한 충동성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 저녁에 식사를 하고 뭐 회식을 마치고 하는데도 우리가 라면을 먹고 뭐를 먹어야지 잠이 드는 것은 이 새벽 타임, 우리가 밤이 늦었을 때 그렐린이 한 번 더 폭발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렐린이 이렇게 피크 타임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렐린의 피크 타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그렐린의 피크 타임이 안 나올까요? 맞습니다. 식사를 걸으면. 자, 그렐린이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렐린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계속해서 식사를 걸러버리면 그렐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속 그러는 사람이 아침 밥맛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그렐린의 규칙성이 깨지면 렙틴 역시 저항성 자체가 더욱더 강해지게 된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많이 먹게 되겠죠. 비만이 생기고 각종 합병증이 생기고
음식을 가식하고 폭식하다 보니까 소화기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렙틴 저항성이 있어서 포만감을 못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찾는 음식이 또 다른 보상제를 이제 찾아야 되죠. 그때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그때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렙틴이 채워주지 못하는 또 다른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 더욱더 강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렙틴 저항성은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을 해치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자, 렙틴 저항성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렙틴이 가볍게 해야 됩니다. 렙틴이 머릿속으로 잘 통과하게끔 해야 됩니다. 렙틴의 센시티비티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당연히 이제 운동을 해서 지방세포가 줄어들면 렙틴의 저항성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는 렙틴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게끔 적절하게 유지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레린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레린의 규칙성이 깨어지면 렙틴의 저항성, 렙틴 역시도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야식하게 되면 그렐린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 또 먹게 되면서 그렐린 파워는 더욱더 세지고 렙틴은 쉬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렙틴의 힘은 약해집니다. 렙틴 저항성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렙틴이 충분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렙틴이 나왔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다음에 또 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렙틴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식사를 하고 나서 15분에서 20분이 지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천천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식사를 천천히 하라는 게 렙틴이 그때서야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식사를 다 해버리면 렙틴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만감을 못 느끼죠. 다음 시간에 반동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고, 렙틴도 자기의 보람을 못 느끼기 때문에 렙틴 저항성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20분 이상 식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찍 자는 게 중요하죠. 일찍 자야지 그레린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렙틴을 가볍게 하고 그레린을 잘 다스리고 렙틴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렙틴 저항성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 가짜 식욕을 극복하고 다이어트에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